노른자 이것 섞어삼. 일만 바르세요. 정말 보톡스 맞은 것처럼 달라질까요? 아마 지금 당신도 거울을 보며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검버섯이 점처럼 박혀 있고 기미가 볼 옆에 넓게 번져 있으면 화장으로 가려도 마음이 먼저 지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원 시술은 겁나고 돈도 부담인데 집에서 뭔가 해볼 수 없을까? 오늘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피부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3가지를 조용히 물어보세요. 첫째, 요즘 햇빛을 조금만 봐도 얼굴이 더 칙칙해지는 느낌이 있나요? 둘째, 세안 후에 당김이 심하거나 볼 주변이 자주 따갑고 붉어지나요? 셋째, 기미 검버섯 부위를 손으로 자꾸 문지르거나 각질을 긁어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의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색소 문제는 미백 성분보다 먼저 피부 장벽과 염증, 그리고 마찰 습관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미를 멜라닌이 많아서 생긴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극을 받은 피부가 멜라닌을 더 쉽게 붙잡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질수록 색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자주 봅니다.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기미가 진해질 때마다 레몬즙 식초 소금팩을 번갈아 해보셨습니다. 처음엔 잠깐 밝아진 것 같았지만 2주 뒤엔 더 얼룩지고 따가워졌지요. 그때 제가 드린 첫 처방은 미백이 아니라 진정과 장벽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노른자는 왜 자주 등장할까요? 노른자에는 지질 성분이 있어서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갈라진 흙바닥에 얇게 기름막을 덮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느낌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노른자 자체가 만능 미백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을 섞느냐가 아니라 당신 피부에 자극을 줄이지 않으면서 3일 동안 어떤 순서로 바르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그럼 이것이 뭐예요? 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좋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흔한 조합의 함정과 민감한 피부도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효과를 망치는 3가지 실수와 바르는 시간의 비밀을 꼭 짚어드릴게요. 피부가 예민해질수록 색소는 더 단단히 눌러 앉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이 왜 자꾸 돌아오는지를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백 크림을 바르면 멜라닌이 바로 빠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멜라닌은 단순한 때가 아닙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색소를 더 만들고 그 색소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즉, 기미는 햇빛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 호르몬 마찰이 함께 얽힌 피부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세안할 때 거품을 충분히 내고도 마지막에 손끝으로 한 번 더 문지르지 않나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 톡톡 두드리기보다 쓱쓱 문지르지 않나요? 이런 작은 습관이 놀랍게도 기미의 진하기를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마찰은 피부에 미세한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멜라닌 신호를 켜기 때문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같은 자극도 더 오래 남습니다. 검버섯은 또 다릅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피부가 만들어낸 점 형태의 축적인 경우가 많고 기미보다 경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반면 기미는 볼 광대 이마에 넓게 번지며 경계가 흐리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버섯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미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팩을 하면 검은 점이 아니라
회색 그림자처럼 더 퍼져 보일 수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관리할수록 더 칙칙해질까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색소는 강하게 벗겨내야 빨리 좋아진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들은 장벽을 먼저 살려야 재발이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집에서 하는 관리라면 강한 자극보다 안전한 누적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이것은 미백을 강요하는 재료가 아니라 노른자의 보호막 성질과 만나 자극을 낮추면서도 톤을 맑게 보이게 돕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쪽에 더 가깝나요? 빨리 변화가 보이길 원하지만 따가움은 견디기 싫은 피부인가요? 다음에서 바로 민감한 피부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조합과 테스트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른자와 함께 섞어 쓸 이것은 의외로 거창한 성분이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시도하는 천연팩이라면 무엇보다 자극이 적고 보습과 진정을 도와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재료를 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른자 섞는 재료로 꿀을 기준점으로 잡아 이야기해 볼게요. 꿀은 피부에 얇은 보습막을 만들고 수분을 붙잡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노른자의 지질맛과 방향이 잘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많이 바르면 더 좋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더 확인해 주세요. 나는 화장품을 바르면 가끔 간지럽거나 붉어지는 편인가? 만약 그렇다면 꿀이라도 반드시 패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아주 소량을 바르고 20-30분 관찰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바로 얼굴 전체에 두껍게 올리면 오히려 열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도 내 피부에겐 알레르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배합은 어떻게 할까요? 노른자 12개 분량에 꿀 한 작은술 정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섞을 때도 거품을 내듯 세게 저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숟가락으로 조용히 풀어 걸쭉하게만 만들어주세요.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고 얼굴이 완전히 마르기 전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얇게 펴 바릅니다. 바른 뒤에는 손가락으로 마사지하지 말고 그냥 얹어둔다는 느낌이 좋아요. 시간은 10분 길어도 12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올려두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건조해지며 당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백을 원하면 레몬 식초 같은 산성 재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특히 55세 이후 피부에 위험할 수 있어요. 산성 자극이 순간적으로 각질을 건드리면 밝아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장벽이 약해지면 색소는 더 쉽게 재발합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강한 박피는 엄격한 농도와 관리 아래에서만 하죠. 집에서는 안전한 회복을 쌓는 쪽이 더 현명합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꿀은 끈적임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 여드름 피부라면 얼굴 전체가 아니라 기미 부위 주변에만 아주 얇게, 그리고 사용 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방식을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남지요. 그럼 3일 동안 어떻게 순서를 짜야 가장 티가 날까? 다음에서 바로 3일 루틴의 정확한 횟수와 바르는 타이밍, 그리고 효과를 망치는 습관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일 루틴은 3번 바르면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부가 달라지는 것은 색소가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라 장벽이 안정되면서 붉은기와 건조 거친 결이 먼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은 미백 실험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 회복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을 잡아야 실망이 줄고 오히려 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첫째 날은 테스트와 진정입니다. 저녁 세안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리기 전에 노른자 12플러스 꿀 한 작은술을 아주 얇게 올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두께입니다.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게 펴 바르고 칠 10분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세요. 헹군 뒤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합니다. 그 다음 보습제를 바르되 평소 쓰던 제품 중 가장 순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새로운 제품을 같이 쓰면 원인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날은 지속과 관찰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색이 옅어졌나 만보지 말고 따가움이 줄었나, 당김이 덜한가, 화장이 덜 들뜨나를 보세요. 이게 제대로 가는 신호입니다. 저녁에는 같은 팩을 하되 전날보다 더 얇게 올려도 됩니다. 만약 전날 밤에 열감이나 가려움이 있었다면 둘째 날은 과감히 쉬세요. 쉬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셋째 날은 정리와 습관 교정입니다. 팩을 하고 난 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3가지 있어요. 첫째, 각질이 불어났을 것 같아서 손끝으로 문지르는 것. 둘째, 더 하얘지고 싶어서 레몬 식초,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재료를 추가하는 것. 셋째, 팩을 한 다음 날 자외선 차단을 대충 하는 것. 특히 셋째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색소는 자외선에서 시작해 자외선으로 완성됩니다. 3일 동안 피부가 진정되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진짜 승부예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천연팩이 정말 색소를 줄이냐는 질문이지요. 어떤 피부과 전문의는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소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색소가 더 짙어지는 환경을 끊겠다로 목표를 바꿉니다. 자,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관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성분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극과 습관이 발목을 잡았던 걸까요? 다음에서는 기미 검버섯을 키우는 일상 속 마찰 습관과 그걸 바꾸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소를 줄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나는 생각보다 얼굴을 많이 만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미나 검버섯은 어두운 점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미세한 염증과 혈관 반응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한 팩을 해도 낮 동안 마찰이 계속되면 결과가 더디게 느껴져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색소를 키우는 마찰 습관을 정리하고 바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해보세요. 나는 세안할 때 코와 볼을 특히 오래 문지르는 편인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바르나 마스크나 목도리 손수건이 볼을 자주 스치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당신의 피부는 하루에 수십 번 미세 자극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같은 마찰에도 붉어짐이 오래가고 색소 신호가 켜지기 쉽습니다. 결국 기미가 치료받아도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여기서 반대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때를 밀듯 세게 닦아야 피부가 맑아진다는 믿음은 오히려 노년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각질은 적당히 있어야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 방패를 자주 벗겨내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려고 멜라닌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안을 세게가 아니라 짧게로 바꾸라고 권합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고 손끝 힘을 30%만 쓰고 30초만 집중해서 닦는 겁니다. 세안 후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5번만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색소 관리의 절반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미는 호르몬 영향이 크니 바르는 관리만으로는 한계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염증과 장벽을 잡으면 호르몬성 기미도 덜 진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제 더 가까운 편입니다. 당장 멜라닌을 없애는 것보다 멜라닌이 더 쌓이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른자 플러스 꿀팩을 하는 3일 동안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 바르는 습관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뭘 더 바를까에 집중해 오셨나요?
아니면 뭘 덜 자극할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기미와 검버섯의 구별 포인트,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관리 방향을 더 정확히 잡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어떤 날은 좋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더 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은 생기는 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미는 대체로 넓게 번지고 경계가 흐리며 햇빛 호르몬 염증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검버섯은 비교적 경계가 또렷하고 점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자외선 손상이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지요. 이 차이를 알면 당신의 관리가 왜 들쭉날쭉했는지 설명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볼까요? 얼룩이 한쪽 볼에만 더 진한가 계절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짙어지는가? 화장을 하면 얼룩이 더 회색처럼 비치나 이런 특징이 있다면 기미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점이 여러 개 있고 색이 갈색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하며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라면 검버섯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에 지우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구분해서 다루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검버섯은 겉에 있으니 집에서 문지르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리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자극성 색소 침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은 팔이나 다리보다 피부가 얇아 자극 후 색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른자 플러스 꿀처럼 장벽을 보호하는 방식은 기미엔 특히 유리하지만 검버섯은 밝아 보이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급해져서 강한 재료를 추가하면 기미형 색소가 번지며 전체 톤이 더 탁해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버섯은 레이저나 냉동치료처럼 병원 치료가 가장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당장 시술을 선택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조건을 끊고 주변 피부톤을 안정시켜 대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변이 맑아지면 점이 덜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반대로 기미는 시술을 해도 재발이 흔하니 생활 습관과 장벽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없애고 싶은 건 점 하나인가요? 아니면 얼굴 전체의 칙칙함인가요? 다음에서는 기미를 더 쉽게 재발시키는 숨은 원인, 특히 자외선 차단을 발랐는데도 실패하는 이유와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데도 기미가 짙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내 피부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르는 방식과 시간대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은 강한 날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흐린 날에도 피부 속에서 색소 스위치를 켭니다. 특히 창가 운전 산책처럼 짧지만 반복되는 노출이 기미를 키우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차단제를 바르고 10분 안에 바로 외출하나요? 한번 바른 뒤 오후엔 거의 덧바르지 않나요? 차단제를 바를 때 얼굴을 쓸어 올리듯 문지르나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단제를 바른 것과 잘 막은 것 사이에 큰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단제는 바른 직후보다 피부에 고르게 자리 잡은 뒤가 더 안정적이고 땀 마찰 피지로 무너질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분은 아침 한 번이 아니라 짧게 2번이 훨씬 낫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UVA는 유리창을 통과하는 비율이 있어 창가에 앉아 TV를 보거나 주방에서 햇빛을 받는 생활도 누적됩니다. 게다가 55세 이후에는 피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같은 노출에도 색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미가 고민인 분들에게 집 안의 햇빛 동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햇빛이 드는 자리에 오래 앉는지, 창가에서 빨래를 개는지, 운전 시간이 잦은지요. 이런 습관이 차단제보다 더 강력한 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단제를 과하게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지고 트러블이 생긴다고 우려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껍게가 아니라 얇고 고르게입니다. 손바닥으로 문지르기보다 이마 볼코턱에 점을 찍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펴 바른 뒤 마지막에 두드려 밀착시키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날은 볼 중앙이 더 빨리 문질려 무너지니 그 부위만 소량 덧바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노른자 플러스 꿀팩을 3일 하는 동안 낮에 이런 차단 습관을 함께하면 피부톤이 맑아 보이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차단제를 바른 뒤에 뜨거운 찜질, 사우나 뜨거운 물 세안이 겹치면 피부는 다시 염증 신호를 켜기 쉽습니다. 당신은 혹시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되니까 하며 얼굴을 자주 두고 있지 않나요? 다음에서는 색소를 키우는 열의 영향과 시니어 피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온도 습관을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열이 올라오는 순간 기미가 진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우나를 다녀온 다음 뜨거운 샤워를 오래 한 다음 또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찜질을 한 다음에 얼룩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부는 열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신호가 켜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염증 신호는 멜라닌 세포에게 지금은 방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모세혈관이 예민해져 같은 열에도 붉은기와 색소 반응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편인가요? 세안할 때 뜨거운 물이 시원해서 오래 씻는다. 목과 어깨가 뭉치면 얼굴까지 따뜻한 수건을 올린다. 보습이 안 되면 스팀을 쐬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습관이 있다면 기미 관리에서 열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놀라운 사실은 피부가 건조할수록 우리는 더 뜨거운 물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편안하지만 지질막을 더 빨리 씻어내 건조를 악화시키고 결국 더 강한 보습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혈액순환을 위해 따뜻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얼굴만큼은 예외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통과 발은 따뜻하게, 얼굴은 미지근하게가 원칙입니다. 얼굴 세안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가 아니라 온기가 거의 없다는 느낌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팩을 하는 날에는 더더욱 뜨거운 찜질을 피해야 합니다. 노른자 플러스 꿀은 장벽을 보호하는 방향인데 열이 올라오면 그 방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열 자극이 피부 재생을 돕는다고 말하며 따뜻한 스팀을 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민감성 홍조 기미가 있는 피부에선 열은 염증을 키워 색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후제에 더 무게를 둡니다. 특히 기미가 있는 시니어 피부는 열을 잘 견디는 피부가 아니라 열에 오래 반응하는 피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찜질이 필요하다면 얼굴이 아니라 목 뒤나 어깨에만 짧게, 그리고 얼굴은 세안 후 즉시 보습으로 수분을 잠가주세요. 차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날에 답답하다고 얼굴을 자주 닦아내면 마찰과 열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나는 열로 인해 기미가 더 진해지는 타입일까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따끔하면 효과의 심리, 그리고 자극을 효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기준선을 잡는 방법을 이어가겠습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따끔하면 뭔가 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기미나 검버섯이 고민일수록 빨리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자극을 효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따끔함을 도움이 아니라
경고로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끔거림은 장벽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 있고, 그 순간 멜라닌 스위치가 켜지면 색소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결국 잠깐 밝아 보였다가 더 칙칙해지는 경험이 생깁니다.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팩을 했을 때 1분, 2분 안에 화끈거림이 올라오나요? 붉은기가 금방 가라앉지 않고 다음 날까지 남나요? 가려워서 손이 자꾸 가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관리법은 강하다가 아니라 맞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려서 같은 자극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르는 동안 편안해야 하고 씻어낸 뒤에도 당김이 심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끔함은 나쁜데 살짝 쫀쫀해지는 느낌은 좋다고 말하죠. 실제로 노른자 플러스 꿀처럼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조합은 자극 없이도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는 촉감 변화를 먼저 줍니다. 이 변화가 바로 3일 루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색소가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피부 결이 안정되면 기미가 덜 도드라져 보이고 얼굴 전체 톤이 맑아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천연팩의 가치에 대해 시선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근거가 약하니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천연이라서가 아니라 자극이 적다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되 조건을 붙입니다. 첫째, 패치 테스트를 한다. 둘째, 시간을 짧게 지킨다. 셋째, 문지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따끔함이 없다고 해서 매일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쉬는 날에 회복합니다. 3일 루틴을 했다면 그 다음 며칠은 보습과 차단만으로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극 누적도 결국 피로가 됩니다. 당신은 혹시 결과가 빨리 안 보이면 횟수를 늘리는 편인가요? 다음에서는 3일 이후에 어떻게 이어가야 재발을 줄이고 기미 검버섯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7일 계획의 핵심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루틴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 촉감이 좋아졌네 하며 꾸준히 가는 분이 있고 색이 아직 있는데 하며 더 강한 방법을 찾는 분이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3일은 시작 신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부는 매일 조금씩 변하고 색소는 그 변화 중 가장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뒤부터 7일까지를 재발을 막는 안정화 구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이 구간을 잘 지나면 기미와 검버섯이 도드라져 보이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먼저 당신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3일 동안 팩을 한 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더 하고 싶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실한 분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성실함보다 균형을 좋아합니다. 4-7-1체는 팩을 매일 하지 않고 2번만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4일차와 6일차 저녁에만 얇게 칠 10분을 지키는 거죠. 나머지 날은 보습과 차단만으로 피부를 쉬게 합니다. 쉬는 날에 장벽이 단단해지고 그때 멜라닌 신호도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효과를 크게 가르는 것이 세안 직후 3분입니다. 세안 후 피부는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다 보면 당김이 생기고 미세 자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이게 기미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을 아침 한 번이 아니라 외출하는 날만이라도 점심 무렵 한 번 더 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덧바를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올리는 방식으로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기미는 결국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재발 조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마찰을 줄이고 열을 피하고 차단을 꾸준히 하고 보습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쌓이면 피부톤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자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반응이 커지고 단 음식이 잦으면 피부가 더 쉽게 붓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로 기미가 사라지진 않지만 피부가 회복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요즘 잠이 어떤가요? 다음에서는 시니어 피부에서 특히 중요한 수면과 혈당, 그리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숨은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부톤이 갑자기 칙칙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화장품을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원인은 의외로 잠과 혈당의 흔들림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분비하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커질 수 있어요. 염증은 곧 멜라닌 신호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미가 더 진해 보이거나 새로 번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기 쉬워서 같은 생활을 해도 피부가 예민해지는 순간이 자주 옵니다. 당신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나요? 달거나 빵 과자를 먹은 뒤 얼굴이 붓는 느낌이 있나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피부 문제는 단지 바르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몸은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겪고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거나 붉어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미 관리를 강하게 하면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재발도 쉬워집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백보다 먼저 수면의 질을 올리면 얼굴이 밝아 보이는 분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멜라닌 자체가 당장 줄어들지 않아도 붓기와 붉은기가 줄고 피부 결이 고르게 정돈되면서 톤이 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일 계획의 후반부에 아주 현실적인 습관을 하나 넣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뜨거운 샤워 대신 미지근한 샤워로,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낮추거나 멀리 두는 것. 또 간식이 필요하면 달콤한 과자보다 단백질이나 견과류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만 실험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는 피부과 치료가 답이라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생활 습관이 치료 효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말을 진료에서 더 자주 확인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잠이 엉망이면 붉은기와 건조가 심해지고 결국 색소도 다시 도드라지거든요. 반대로 수면과 자외선 차단만 제대로 잡아도 치료 없이도 훨씬 정돈된 인상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완벽하게 지운 얼굴인가요? 아니면 거울을 덜 무섭게 보는 얼굴인가요? 다음에서는 오늘 이야기들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서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챌린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만 손에 쥐어보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한 번에 지우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자극을 덜 받고 회복할 시간을 얻을수록 덜 도드라져 보이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노른자와 꿀을 섞는 이유도 그 방향에 있습니다. 노른자의 지질막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꿀이 얇은 보습막을 더해주면 피부는 공격이 아니라 안정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정이 쌓일 때 붉은기와 거친 결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야 색소가 덜 짙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일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대신 3일 동안 자극을 줄이고
7일 동안 유지하면 얼굴이 한 톤 편안해질 수 있다는 약속은 해볼 만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일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문지르지 않기. 둘째, 뜨거운 물과 열 자극 줄이기. 셋째,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하기. 넷째, 자외선 차단을 얇고 고르게 하기. 이 4가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당신의 모습며, 왜 나만 이렇게 늙어 보일까? 예전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마음의 긴장도 결국 얼굴 근육과 혈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하나만 더 권하고 싶어요. 거울을 검사하듯 보지 말고 확인하듯만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덜 따갑다, 당김이 줄었다, 화장이 덜 들뜬다. 이런 작은 신호를 잡는 겁니다. 그게 꾸준함을 만들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관리법은 사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고 반복되는 안정에 회복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이 불안해지지 않는 속도로 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챌린지를 해볼까요?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오늘 밤 세안 후 노른자 12과 꿀, 한 작은 술을 아주 얇게 칠 10분만. 내일은 자외선 차단을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 바르기. 그리고 모레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기. 이 3가지만 해도 당신 피부는 분명히 신호를 보낼 겁니다. 혹시 오늘 들으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하던 실수는 무엇이었지? 떠오르는 게 있나요? 댓글로 하나만 적어주세요. 문지르기였다, 열이었다, 차단을 대충 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가 특히 잘 생기는 볼 주변과 콧등 부위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그리고 시니어 피부에서 흔한 건조, 가려움까지 함께 잡는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